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7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12일이고요. 열흘은 2024년 6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정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런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존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 날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하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원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 하, 추, 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월령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합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계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했고요.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등촉지와의 비유를 한다는 얘기죠.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기불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양화인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을 발산하지만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스스로 열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나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정인으로서 생조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역시나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역시나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이러한 정화 태어난 월령이 미월입니다. 물론 4, 5 미 남방으로서 화가 왕한 구간이긴 하지만 4월과 5월은 실질적으로 화가 등령을 했지만 미월은 진술중미의 4개월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하지가 지나면서 화의 기운은 점차 쇠락해져 가고요. 미월에 이르게 되면은 화는 여기 이제 쇠지가 되면서 화의 기세가 좀 많이 약해집니다. 특히나 양화인 병화가 아니라 음화인 정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기세가 많이 꺾이게 된다라고 보겠고, 그 다음에 토가 왕하기 때문에 화를 회기무강하는 그러한 것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는 병화와 달리 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정화가 존립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간목을 얻어야지만 이 간목은 토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서 정화의 빛을 가리는 회광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은 정화를 생주해줘서 정화의 빛과 열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4, 5 미월은 계절적인 특성이 매우 조열하기 때문에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간목은 사목이 되겠죠. 그러면 간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월에 정화가 간목을 얻어서 생조를 받은 연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수로서 간목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시켜주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미월에 이 건조한 토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미월에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이,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해자수로든가 신유금 등이 있어서 임수를 보좌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리하면 미월의 정화는 건조할 때 왕한 토에 의해서 정화가 회강되기 때문에 먼저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주고,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 간목을 생해주고, 미월의 뜨거운 열기와 그 다음에 미월의 건조한 토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의 정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은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사주의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쇠, 어느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와 그 다음에 한열,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말한다. 이것 또한 격국과 용신 또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미토 또한 음토가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가 토를 보면 어떻게 되죠? 극토가 아니죠. 화는 토를 보면 생하려고 합니다. 화생 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인 내가 생하죠. 일간인 내가 생하는 것 이라고 해서 아생자죠.
자라고 합니다. 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신으로 참고로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라고 하고, 이거는 인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 계모, 생모 뭐 이런 이런 분들을 이제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라고 하고, 내가 생한 아생자 식상은 내 아랫사람, 나의 자식, 여명 같은 경우는 자식을 뭐라고 봅니까? 자식을 식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식상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식신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 예를 들면은 양대 양의 관계면 무토가 예를 들어서 식신이 되려고 하면, 무토가 예를 들면 술월이라든가 진월, 그런 식신이 아니죠. 무토가 식신이 되려면, 무토는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해서 이것도 식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음화가 음토를 받고 화생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식신격이 된다. 어저께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영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상관격의 목화 진상관격의 인성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미토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화가 들어가 있고요. 을목이 들어가 있고, 본기는 기토가 들어가 있는데, 정화가 투출된다라고 해서 뭐 비경격 이렇게 취용하지 않고, 정화 투출하면 그냥 무시하시고 식신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을목이 천간에 투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이거는 편인격이 될 수 있다. 기토 투출하면 당연히 식신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 근데 이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면서 화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저께 병화 미월이 되는 것처럼 설기퇴과한 구조, 그다음에 설기과다한 그런 구조, 일간이 왕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일간 정화가 생존을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지만 뭐 그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 이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정화를 생해질 수 있는 간목을 이렇게 얻어야 된다. 간목을 얻게 되면, 간목은 정화를 목생화해서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억제죠. 목극토에서 토를 억제를 해서 약한 정화의 기운을 토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목만 딸랑 얻어놓고 보면은 사주가 중화를 이루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미월은 어떤 달이죠?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사음이 남방이라고 했죠.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또는 심하면 조열해지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간목이라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저는 간목은 어떤 나무? 죽은 나무, 고목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정화 간목을 얻게 되면은 반드시 또 임수를 얻어서, 이 임수를 얻게 되면은 임수는 정화를 보강해주는 역할, 또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 미월의 미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용신은 간목이나 전체적인 사주의 틀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임수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월의 정화는 간목, 임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데, 자, 일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축토를 얻었습니다. 자, 미월에 건조한데 축토를 보면, 축토는 어떤 토?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미토는 건토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붙어 있어서 충미충이 되다 보면은, 충은 붕충으로서, 토충은 붕충으로서 토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죠. 그러면 축중에 있는 신금이라든가 진중에 있는 개수는 왕토에서 매금되거나 매몰돼 버리기 때문에, 저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은 용도가 없게 된다. 토가 왕해졌기 때문에 일간은 더 약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연지에도 진토를 얻었기 때문에 거의 뭐 화토 진상관격에 버금가는 그런 설기과다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신금은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간이 약한데 신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토가 금을 생하는데 일간이 약하면 토도 감당하기 어렵고요. 재성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 간목이 연간에 있어서 이렇게 토를 억제시켜 주려고 하고요. 정화를 생조해 주려고 하는데 역시나 이 미토, 축토, 진토, 이 왕토가 있는데 간목 하나 딸랑 있으면 저 왕토를 갖다 간목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토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약하죠. 이것도 화가 좀 부족한 일간이 뿌리를 좀 얻는 것도 제가 봤을 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뭐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자축합분 되지 않을 것이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화가 부족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명의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고, 남자의 경우 이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중요한 것, 여자는 여름 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자시를 얻어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고요. 신해시, 여자 같은 경우 신해시를 얻어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 경자시, 신해시면 절대 남자는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화가 그냥 간목 하나 딸랑 의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자시라든가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여명일 때는 나쁘지 않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도 지지로 좀 토가 많은 것이 좀 단점이긴 하죠. 그래도 다 요거 충미충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목 하나로 이거 정화를 생주해주고 토를 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자시, 신해시 같은 경우 여자로 태어나면 좋겠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임인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요 인의 정화가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진시는 화가 부족해요. 너무. 그래도 뭐 일단은 간목 두 개가 천간에 이렇게 있어서 정화를 생기죠 해주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했는데, 지지로 완전히 다 토에다가 정화가 뿌리를 충미충 되면 미중정화의 통근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것이 단점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갑진시보다는 역시나 경자, 신해시 쪽으로, 또는 여자는 무신시 쪽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요. 갑진시면 남자도 제가 봤을 때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라면 저는 을사시 정도, 일단 일간 정화가 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을목은 솔직히 있어도 정화 일간을 생해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정화가 뿌리를 얻느냐 얻지 못하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을사시를, 남자의 경우 을사시를 얻기보다는 차라리 병오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오시.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 정화가 병화를 보면 탈광돼서 나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일간 정화 약할 때는 병화 보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자로 태어난다, 저는 을사시 또는 병오시 또는 이민시까지 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민시보다는 제가 볼 땐 1순위 병오, 을사, 마지막에 안 된다 그러면 이민시 이렇게 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경자시, 신해시 또는 또는 무신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